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훈입니다. 15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프리미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해왔습니다. 15년. 매일 수백 잔의 커피를 내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소개팅, 친구 모임, 가족 만남까지 따뜻한 커피 향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진짜 모습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으면 차 한잔 해봐라. 카페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커피 맛이나 카페 매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15년간 수만 잔의 커피를 내리며 깨달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7가지 결정적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주문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여준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 봄, 한 IT 스타트업 CEO가 투자자와의 중요한 미팅을 위해 저희 카페를 찾았습니다. 수십억 원이 걸린 말 그대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자리가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그 CEO가 주문을 하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아메리카노 하나. 손가락으로 메뉴판을 툭툭 치며 마치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얼음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묻자 알아서 해. 빨리 투덜거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5분 뒤 투자자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CEO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연신 공손한 태도를 보였죠. 그러나 미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까 그분이 어떻게 주문하시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냥 평소처럼 하셨습니다. 그 순간 투자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카페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CEO는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못했고 투자자는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들은 이야기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 CEO는 투자 실패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경영자라는 낙인이 찍혀 점점 외톨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주문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작년 여름, 정반대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직원들과 워크샵 후 저희 카페에 오셨습니다. 20명 정도의 단체 주문이었죠. 그 사장님의 주문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명 주문인데 괜찮을까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상황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원하는 걸 주문할 텐데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주문이 복잡해져도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본인 차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일 간단한 걸로 주세요. 아메리카노면 됩니다. 직원들 것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자신은 가장 나중에 가장 간단한 걸로 주문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 회사가 업계 1위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첫 상호작용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문할 때 예의 바른 사람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반면 함부로 하는 사람은 권력 관계를 중시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늘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주문 방식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리더인지, 어떤 파트너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대기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내력과 품격을 말해준다. 2024년 크리스마스 시즌, 저희 카페는 연일 대기줄이 길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2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2명의 고객이 보여준 대기 태도가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회사원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라며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다른 데 가겠습니다. 결국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비슷한 나이의 여성 고객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20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뒤에 온 어르신이 계시자 먼저 주문하세요라며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고생 많으세요. 라떼 하나 부탁드립니다. 6개월 후 신기한 우연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다시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팀장 승진 축하 모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평소 성격이 워낙 좋아서 다들 인정하는 승진이었다고 하더군요. 반면 그 남성 고객은 한 달 후 또 와서 똑같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직장에서도 성격 문제로 여러 번 지적받았다고 하더군요. 기다리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다림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진 세상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참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인내력입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참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능력이죠. 카페에서 10분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인생의 큰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신호. 실수 대응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드러낸다. 2020년 여름,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평소보다 고객이 많았고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민지 씨가 첫 주문 서빙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님들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조심조심 음료를 나르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 씨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서빙하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차가운 커피가 한 고객의 하얀 셔츠 위로 쏟아졌습니다. 셔츠는 단숨에 얼룩으로 번졌고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그 고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셔츠인 줄 알아? 내 월급보다 비싸다고.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고 신입 직원을 향한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민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연신 죄송합니다를 외쳤습니다. 눈물이 맺히며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 고객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야? 매니저 불러와. 책임져, 당장. 카페 전체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순간 옆 테이블의 한 남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나 첫날은 실수할 수 있죠. 세탁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는 민지 씨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이런 실수합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카페 안에 긴장된 공기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두 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화를 낸 분은 한 달 후 또 와서 다른 이유로 화를 냈고 결국 저희 카페 출입금지 고객이 되었습니다. 반면 도와주신 분은 저희 카페의 단골이 되셨고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오셔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평소 숨겨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성적으로 억제하던 감정들이 나오는 순간이죠. 관대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작은 불편에도 폭발하죠.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 대화 패턴이 그 사람의 관계 능력을 보여준다. 2019년 가을,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 두 커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소개팅으로 보였습니다.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남자분이 90% 이상을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로 시작해서 내 차가 BMW인데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하버드 출신 친구가 있는데 2시간 내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여자분은 고개만 끄덕이며 네, 그렇구나. 대단하네요만 반복했습니다. 정작 여자분에 대한 질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어떤 일 할 때 즐거워요? 꿈이 뭐예요? 같은 기본적인 관심도 전혀 없었죠. 두 번째 커플은 연인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2시간이었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어때요? 회사 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여요? 그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서로에 대한 진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대화 비율도 거의 50대 50이었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휴대폰을 보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그날 이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커플은 지금도 가끔 와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대화 패턴만 봐도 그 관계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짜 관심입니다. 형식적인 질문과 진심 어린 관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 신호. 휴대폰 사용 패턴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말해준다. 2022년 어버이날,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 4명, 부모님과 성인 자녀 둘이 아버지 생신을 맞아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자녀들이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아버지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도 응 하고 대답할 뿐 눈은 계속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케이크를 준비해 오셨는데도 사진만 찍고는 다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빨리 가자. 결국 30분 만에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셨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있었는데도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에 완전히 다른 가족을 봤습니다. 역시 4인 가족이었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빠 생신이니까 휴대폰은 모두 여기에. 바구니에 휴대폰들을 모아놓더군요. 그러자 진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회사 일은 많이 힘들죠? 아들, 새 직장은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딸, 시험 공부 힘들지? 뭐 도움 필요한 거 없어? 2시간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미팅에서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상대방과의 대화에 100%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더군요. 여섯 번째 신호. 직원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준다. 제가 15년간 일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2018년 겨울 한 대기업 임원이 저희 카페 단골이었습니다. 매번 와서 야 아메리카노 빨리 좀 해.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하며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고 직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혼자 와서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의 집단 고발로 좌천됐다고 하더군요. 가족들도 그분의 성격에 지쳐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늘 정중하고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는 고객들은 어떨까요? 주변에 늘 사람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분들은 더 잘 챙겨드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죠.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입니다. 권력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일곱 번째 신호. 마무리 습관이 그 사람의 책임감을 말해준다. 15년 동안 수많은 손님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테이블을 어떻게 정리하고 떠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꼭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컵과 휴지를 그대로 두고 나갑니다. 내가 돈 냈는데 치우는 건 직원 일이지. 이런 태도에는 늘 바쁨과 불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갑니다. 컵을 한쪽에 모아두고 의자 정도는 밀어넣고 떠나는 모습.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은 본인 테이블을 정리한 뒤 옆 테이블까지 조용히 휴지로 닦아주셨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다음에 앉을 분이 불편하실까 봐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이란 바로 이런 사소한 배려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두고 가는 사람은 늘 혼자였고 표정에는 여유 대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기본만 하는 사람은 평범하고 무난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까지 신경 쓰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고 대화도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올 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확신합니다. 끝맺음을 깔끔히 하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15년 동안 수만 명을 만나본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카페에서 더 빛납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품격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다음번 누군가와 카페에 가실 때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의 신호. 주문할 때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 기다릴 줄 알고 여유를 보인다. 실수에도 너그럽게 반응한다. 대화의 균형을 맞추고 진심으로 들어준다. 휴대폰보다 사람을 우선시한다. 직원을 존중한다. 마무리까지 깔끔하다. 피해야 할 사람의 신호. 주문할 때 무례하다. 조금만 기다려도 짜증낸다. 작은 실수에도 과하게 반응한다. 자기 얘기만 하고 듣지 않는다. 휴대폰에만 집중한다. 직원을 함부로 대한다. 뒤처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함께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중하게 주문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수를 품고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모든 일을 존중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평생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카페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카페 시간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